네, 이번 시간에는 익스터널 테이블, 한국말로 하면은 그 외부 테이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저기 실습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부 테이블이라는 말은, 아, 이게 테이블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내에 다 있잖아요. 테이블은. 근데 이제 데이터가 DB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 바깥이라고 하면은 이제 OS를 얘기하는 거죠. OS 영역에 OS에 있는 파일 시스템 영역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DB 내에는 실제 데이터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죠. 테이블에 대한 그 껍데기, 뭐 테이블 이름하고 그 컬럼명, 뭐 그런 구조, 뭐 그런 메타 정보만 가지고 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제 DB 내에 없고 OS 영역에 있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사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아주 특수한 케이스에 이제 이렇게 쓰는 건데,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렇게 쓰면은 왜 그러냐면은, 무슨 이제 백업을 받는다 치더라도 DB 같은 경우는 이제 알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백업 정책에 의해서 특정한 주기로 해서 받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DB 바깥에 있어 버리면 걔는 항상 백업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걔는 따로 챙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좀 DB 내에 같이 들어 있어야지 관리가 편할 건데, 뭐 DB를 마이그레이션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작업에 뭐 할 때 이제 항상 같이 있어야지 한꺼번에 뭔가 이루어지는데, DB 바깥에 있으면은 좀 애매하죠. 그런 거 이제 관리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익스터널 테이블을 써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여튼 구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 껍데기는 DB 안에 있고, 데이터는 DB 바깥에 있는 OS에 있는 파일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익스터널 테이블 만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익스터널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이거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테이블 만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샘플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요 지금 실습을 하려고 제가 샘플을 준비했는데, 요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오라클 도큐멘테이션, 거기 익스터널 테이블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공된 이그젠플입니다. 거기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이렇게 돼 있으면 좀 더 옛날 테이블 만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지금 파티션, 이그젠플이 파티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오긴 했는데, 꼭 이렇게 파티션 형태로 만들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시 넘버 원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겠네요. AAA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줄이면은 파티션 부분을 빼고 그냥 일반적인 구문으로 익스터널 테이블 만드는 구문으로 보면은 이렇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테이블 만드는 구문이죠.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테이블명 지정하고 컬럼 정보 지정하고 테이블 만드는 구문인데, 이 밑에다가 요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오거나이제이션 익스터널 요것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안에 좀 이제 넣어야 될 부분이 있죠. 여기에 타입, 그리고 하나 더 빠졌네요. 여기에 로케이션, 이 부분이 빠졌네요. 로케이션. 이게 지금 파티션이 있다 보니까, 파티션 샘플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로케이션. 그래서 파티션이다 보니까 파티션별로 이렇게 지금 외부에 있는 OS 영역에 있는 그 파일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일반 파티션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무슨 뭐 AAA 1.
뭐 CSV 파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타입은 오라클 로더라는 걸로 돼 있고 디폴트 디렉토리, 디렉토리 이게 이제 디렉토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 모든 그 오라클 DB에서 외부라 하면 이제 OS 파일 영역하고의 주고받은 이제 뭐 인터페이스를 할 때는 항상 디렉토리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여기는 extdir1이라는 그 디렉토리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로케이션 지정했죠. 로케이션은 aa1.csv인데 여기에 디렉토리가 지정 안 돼 있죠. 요거를 어디서 찾냐면은 요 디렉토리 밑에서 요 파일을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쓰는 거죠. 요게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에 대한 지정하는 정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테이블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고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그 파티션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그젬플이 그냥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지만은 통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익스터널 테이블로. 그렇지만은 이렇게 파티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티션 바이 레인지 파티션으로 커스터머 넘버를 컬럼을 가지고 파티션 키로 해가지고 레인지 파티션을 만든 거죠. P1, P2, P3 세 개의 파티션을 만든 건데 각각의 데이터 파일은 P1은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을 썼고 P2 파티션은 이제 요 파일 하나, P3는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네요. 값은 less than 100보다 작은 거, 200보다 작은 거, 300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뭐 다 이해가 가죠. 디폴트 디렉토리가 뭔지, 로케이션이 뭔지, 로케이션이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일이니까 내가 알 수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 부분이죠. 타입 오라클 로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 때 그 타입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타입을 네 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익스터널 테이블도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옛날 버전에서는 요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이게 12, 그러니까 12CR2부터인가? 요게 추가됐습니다. 요게 추가됐는데 이건 빅데이터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빅데이터요. 빅데이터 보면은 뭐 하둡 파일 시스템, 뭐 하이브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둡에 있는 빅데이터 하둡의 그 데이터들이 HDFS 하둡 파일 시스템에 있죠. 그 하둡 파일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익스터널 테이블로 오라클에 연결해 가지고 오라클 DB 내에서 뭔가 이제 조작을 해보겠다는 거죠. 테이블처럼 쓰겠다라는 거죠. 그거 할 때 이제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하이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빅데이터 뭐 SQL 쓸 수 있는 하이브 SQL 그 하이브 영역에다가 있는 뭐 테이블을 이렇게 오라클 DB에서 불러다가 익스터널 테이블을 쓰겠다. 익스터널 테이블이라고 해서 그 쓰는 방식이 좀 다른 게 아니라 오라클 DB 내에서 쓰는 것은 일반 테이블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실렉트하고 똑같이 뭐 다른 테이블하고 조인해서 쓰고 뭐 회원 조건 집어넣고 뭐 그룹 바이 하고 뭐 다 똑같습니다. 일반 테이블하고 똑같고요. DB 내에서 단지 다른 것은 그냥 내부 데이터가 오라클 DB 내에 없고 바깥에 있다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또 근데 제약사항은 약간 있어요. 근데 뭐 인덱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에는 인덱스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익스터널 테이블에 대해서는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같은 DML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리드 온리 조회만 가능합니다. 그게 좀 차이가 좀 있죠. 일반 테이블하고 그 외에 나머지 뭐 SQL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에 있는 테이블들 어떤 저기 사용자가 뭐 조작을 좀 해가지고 뭔가 집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좀 힘들잖아요, 사실. 빅데이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되고 다 그 하드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돌려서 뭐 실행하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못 하시는 사용자들은 뭐 힘들죠. 근데
SQL은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실렉트면 누구나 거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렉트를 쓸 수 있는 분들이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익스터널 테이블로 하드웨어에 있는 걸 갖다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쿼리 SQL을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두 개는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그 익스터널 테이블 만들 때 데이터를 이제 파일에서 읽어와야 되잖아요. 파일에서 읽어올 때 얘는 SQL 로더 방식이에요. SQL 로더 방식으로 읽어와서 하는 방식이고 SQL 로더가 그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있는 경우에 그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읽어서 로딩할 때 쓰는 게 SQL 로더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라클 로더라고 하면은 데이터 파일 아까 여기 뭐 했던 이런 데이터 파일이 텍스트의 형태여야 되는 겁니다. 바이너리면 안 되고 텍스트 형태여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라클 로더 이걸 가장 많이 쓰겠죠. 데이터 펌프는 오라클 데이터 펌프는 이게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DMP 파일 우리 그 데이터 펌프 익스포트 DP, IMP DP에서 쓰는 그 덤프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그건 이제 바이너리죠. 텍스트는 아니고 그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 파일이죠. 그거를 읽어다가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건데 주의할 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리고 또 여기도 데이터 펌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EXP DP 이 데이터 펌프로 내려받은 걸 여기다 엮어가지고 EX터미널 테이블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조회하면 쓰면 되나? 안 됩니다. 그건 또 그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안 된다고 나오고 그거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익스포트 EXP DP로 덤프 파일 테이블을 덤프로 내려받은 그 덤프 파일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dmp 생긴 거 그거를 갖다 익스터널 테이블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조회를 해보면 에러 납니다.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찾아보니까 안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뭐냐? 이걸 만들 때 그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 때 시타스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금방 설명드릴 때 익스터널 테이블은 리드 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리드 온인데 DML이 안 된다, 인서트 뭐 이런 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만들 때 시타스 형태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에즈 실렉트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라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OS에다가 그 덤프 DMP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예제에 나오는데 그거 보여드릴까요? 여기 같이 여기도 지금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만드는데 오거나이제이션 익스터널 해놓고 여기에 지금 뭐 컬럼 정보는 없죠. 원래 시타스 쓸 때는 컬럼 정보 안 쓰죠. 왜냐하면 as select에서 실렉트에서 나오는 값이 그 컬럼 정보가 되니까 굳이 여기 기술 안 합니다.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안 하고 시타스 형태로 만든 거예요. create table as select 형태로 이렇게 돌린 거고 이게 여기서 조회를 해가지고 나온 걸 갖다가 가지고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if 일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 파일이 생겨요. 이게 OS 파일에 이게 미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는데 OS 영역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 값을 여기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만든 거가 이렇게 만들면 이제 텍스트 형태는 아니고 이거 이제 데이터 펌프 형태인 거죠. 바이너리인 거죠.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데이터 펌프 형태이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 펌프라는 타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이제 뭐 익스터널 테이블로 해서 조회하거나 뭐 쓰고 할 때 쓰는 용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제 만들어지는 펌프 형태의 파일이고요. exp dp로 만든 파일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것 같은데 오라클 로더 형태로 많이 쓸 것 같고 쓰고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예제는 이 두 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빅데이터 하둡 시스템하고 하이브가 없어가지고 테스트할 수 없어서 이건 준비를 못했고요. 이 두 개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제 일단 SQL 로더 방식이니까 먼저 외부에 파일이 있어야겠죠.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4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를 먼저 하나만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거부터 그냥 싱글 테이블인 경우 먼저 요거를 카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짠, 짠, 짠. cat 파일을 p1a.dat 이렇게 해서 쫙 붙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컨트롤 T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건 이제 텍스트 파일이에요. cat 해서 vi에서 p1a.dat 보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 파일이죠.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하나만 만들어서 요것만 가지고 한번 요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s 스쿼트 타이거 S가 아니라 SQL 플러스 스쿼트 타이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근데 이렇게 했죠.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mv p1a.dat가 아니라 aa1.csv다 라고 만들고 다시 그러고 이 디렉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디폴트 디렉토리 extdir1이라는 걸 썼잖아요. 디렉토리를 만들어야죠. 그거 만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여기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pwd 요거거든요. 홈 밑에 오라클 밑에 요건데 요걸 지정을 했죠. 요걸 해서 extdir1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들 때는 이제 sys 유저에서 만들고 제가 스코트 유저의 권한이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 만들고 권한을 스코트 유저한테 줘야죠. 이 디렉토리 쓸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해서 주면 됩니다. 그랜트 리드라이트 스코트에다 딱 이렇게 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스코트 유저에서 그 권한 이제 디렉토리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요. 파일도 있고 이거 돌리면 되겠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aa1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select all from aa1 이렇게 해서 조회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나요 이게? 뭐 aa 플러밍 뭐시기 스파키 론드리 뭐 엔디스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테이블 조회하듯이 그냥 이렇게 조회하면 됩니다. 조회하면 되고 뭐 select 뭐 count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from aa1 그냥 몇 건인지 나오고 다 됩니다. select avg 뭐 커스터머 넘버 이게 커스터머 넘버인가? 커스터머 넘버 from aa 맥스로 할까요? avg 이상하네. 커스터머 넘버 from aa1 맥스 값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일반 그냥 테이블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르게 해볼까요? 또 mv 얘를 아까 이걸로 했으니까 얘를 다시 p1a.dat로 다시 바꿔주고 p1b.bat cat p1b.dat로 해서 넣어주고 그렇게 cat p2.dat 얘도 넣어주고 cat p3.dat 얘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데이터를 이렇게 넣습니다.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총 얘는 아니고 로그 파일은 아까 그거 만들 때 생긴 거니까 얘는 지우고
총 4개의 파일이 있는 거죠. 다 텍스트 형태의 파일이고요. 이 4개의 파일을 가지고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렇게 파티션 2개는 P1에다 갖다 할당하고 나머지는 P2, P3에다가 각각 하나씩 할당해서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어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SQL 플러스 스코트 타이거 해서 만들면 제가 테스트하면서 만들었던 게 있네요. 다시 드랍 테이블 커스터머 리스트 xt 퍼지 하고 다시 이렇게 만들었죠.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번 조회를 해볼까요? 이렇게 조회를 쭉 이게 지금 커스터머 금방 만든 테이블 커스터머 리스트 xt라는 이 테이블에서 오더 바이만 커스텀 넘버로 해서 조회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쫙 조회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AA 플러밍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앞에 있던 데이터들 얘네들 각각 파일에 나눠져 있던 건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해서 나온 겁니다. 소팅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커스터머 넘버 가지고 소팅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티션 테이블인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테이블하고 쓰는 거 똑같다고 했으니까 일반 파티션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일반 파티션 테이블도 테이블명 지정하고 파티션만 조회할 때는 파티션하고 P1 뭐 이런 식으로 조회하잖아요. 외부 익스터널 테이블도 똑같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파티션만 조회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회하면 P1 파티션에 있는 거만 조회가 됐죠. P1 파티션에 있는 거가 이거 2개에 있는 2개 파일에 있는 거니까 이 2개에 있는 것은 1, 28, 13하고 51, 87, 89잖아요. 얘네 둘 합쳐서 나온 거 이렇게 나왔죠. 이 파티션만 조회해서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게 이거고. 그 다음에는 오라클 데이터 펌프 방식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생성할 때 라이트도 가능함. 원래는 다 그 익스터널 테이블은 리드 온인데 얘는 생성할 때 라이트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시타스 형태로 해가지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에즈 실렉트 형태로 해서 하지만 DML은 안 된다. 뭐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뭐 조회만 되는 거지. 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만든 아까 우리가 지금 이 파티션 테이블 만들었잖아요. 파티션 테이블 요거 만든 거에다가 P1 파티션 걸 읽어가지고 P1 SP1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한번 해볼까요? 이게 SP1 좀 이름이 긴데 P1 커스터머 리스트 하고 DP까지 P1 DP 아니 XT였었죠 그 전에는. 근데 여기는 이제 DP라는 걸로 돼 있고 P1 SP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하냐면 이걸 가지고 테이블을 이렇게 얘네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파티션 테이블을 다 날려버릴 거예요. 이 파티션 테이블들을 다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일은 남아 있는 거죠. 파티션 다 날려버리고 잠깐만. 갑자기 마우스가 맛이 갔네. P3 이 파일을 만들거든요. 이 테이블을 만들면서 동시에 요 덤프 파일을 만드는데 만들고 나서 얘네들을 다 지워버릴 겁니다. 요런 테이블들 다 지워도 얘네들은 남잖아요. 얘네들은 남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몇 개를 만드는 거야?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들잖아요. 6개를 만든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는 그런 겁니다. 이게 결합 파티션. 그러니까 커스터머 넘버로 레인지 파티션인데 또 포스털 코드 넘버 가지고 서브 레인지 파티션 이런 식으로 결합 파티션을 만들 거예요. 레인지 서브 파티션을 만들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쓰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이렇게 만드는 샘플이 오라클 도큐먼트에 있었거든요.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포스트 코드가 5만보다
작은 거, 뭐 5만보다 큰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파일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한번 돌려볼까요?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테이블이 생성됐죠. 테이블이 생성되면은 SMySLT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p1 sp1.dmp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껍데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요 이제 시타스 형태로 만들면서 이 실제 데이터 들어있는 덤프 파일을 OS 영역에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그런 식으로 만들고, 두 번째 만들었고, 또 세 번째 만들고, 네 번째 만들고, 다섯 번째 만들고,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익스터널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OS 영역에 ls-ltr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p1, sp1 이렇게 6개의 파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덤프 파일이 만들어졌죠. 원래 dmp 파일은 없었는데 dmp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요. 뭐 얘네들은 껍데기는 지워도 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탭을 해볼까요? 아이고 너무 많다. tname from 탭. 여기 보면 드랍 테이블 이거죠. 얘네들을 지워도 PORG에서 보면 DMP 파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대로 다 있죠. 지워도 이건 지워도 OS 파일은 지워지지 않고요. 껍데기만 지우는 거죠. PORG 드랍 테이블 세 번째 거 PORG 드랍 테이블 네 번째 거 PORG 드랍 테이블 다섯 번째 거 안 지워도 되긴 하는데 하나만 지우고 말걸. 이렇게 해서 테이블은 다 지웠는데요. 이렇게 지워도 DMP 파일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DMP 파일 다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익스터널 테이블 만들면서 생성된 그 덤프 파일을 가지고 다시 또 익스터널 테이블을 다른 익스터널 테이블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도큐먼트에. 그래서 예제가 왜 여기는 대소문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 아이고 컨트롤 알트 1인가? 컨트롤 알트 1. 아니 막 대소문자를 막 이렇게 써놨지. 여기 보면 이제 테이블 만드는 구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테이블 만드는 구문이 이렇게 create 테이블 해서 쭉 돼 있고 organization external 해가지고 똑같이 오라클 데이터 펌프 이걸로 해야죠. 이게 바이너리 덤프 파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덤프 하고 디폴트 디렉토리는 똑같이 하고 이제 로케이션을 여기다 안 적고 여기다 각각 파티션하고 서브 파티션 위치에다가 이제 이 파일명을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만든 6개를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넘버를 가지고 레인지 파티션을 P1, P2, P3를 만들었고 서브 파티션을 가지고 얘도 똑같이 레인지인데 이번엔 포스털 코드 넘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넘을 가지고 P1, SP1, P1, SP2 이런 식으로 서브 파티션까지. 그래서 레인지 결합 파티션이죠.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줬고요. 조회를 해보면 일단 뭐 다 조회가 돼야 되겠죠. 일단 그냥 테이블을 조회하면 전부 다 12개가 다 조회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특정 파티션인데 이제 서브 파티션 P2에 SP2 여기에 있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봐야겠네. 요렇게 조회를 하면 되겠죠. 테이블 지정하고 서브 파티션 이렇게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하면 이 서브 파티션에 있는 것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딱 두 개만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익스터널 파티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라클 로더 타입의 익스터널 테이블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데이터 펌프 타입 익스터널 테이블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